김대리, 그거 와서 술 한잔 좀 해, 술 한잔. 에? 저는 술을 잘 못해가지고. 컨디션 좋게 해주는 음료 내가 사줄게. 그냥 마셔. 그래요? 저는 계속 나쁘던데. 에? 그래? 안녕하세요, 쟁입니다. 코로나 덕에 뉴 노말인 세상이지만 아직도 번화가의 술집들은 바글바글 사회적 거리두기 쌈 싸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다 진짜 2차 대유행 진짜 오면 어떡하지? 촌망? 아니. 여튼 집에서 술을 한 잔씩 골짝하다가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 왕창 마셔버린다든지, 회식은 없지만 자체 회식?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거리두기? 그것은 홍철 없는 홍철팀? 아니. 술이 나고 내가 술이고 다음날 아침 내가 다시 술 먹으면 내 진짜 이때는 개다 개! 라고 질러도 그날 저녁 하고 또 술 먹는, 그게 바로 음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전공학으로도 불가능한 휴먼 투 애니멀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술인데요. 마실 때는 좋았겠지만 깰 때는 아니란다. 갑작스럽게 스케이팅! 스케이팅! 기술 점수 10점 따봉드립니다. 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 마치 내가 혹시 침대랑 전투를 해서 친 건지 아스팔트랑 레슬링을 한 건지 저세상 레벨의 토쏠림과 통증을 겪어서 술병이 나버리게 되고요. 또다시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는 개쌉 헛소리를 아니 헛된 다짐을 번복하면서 출근을 위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한 캔 빨고 출근합니다만, 출근하다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급하게 파전 하나 시원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아니, 옆집 김씨 아저씨는 꿀물만 원샷해도 멀쩡하던데 이거 숙취 해소제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숙취 해소 음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술 많이 마신 날이나 아니면 많이 마실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 편의점에 들러서 요렇게 숙취 해소에 좋다는, 그러니까 잘 안 취한다는 이런 제품들을 5,000원, 7,000원, 심지어는 1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하나 원샷을 하게 되는데요. 영업직인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 요소급이고 술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재림? 아니. 그건 아니지. 배그 딸필 때 에너지 드링크 정도?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는 원래 반쯤 술에 쩔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술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숙취 해소제에 대한 수요도 대단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여행이 효과 없다는 말도, 변디셔가 효과 없다는 사람도, 그냥 나는 꿀물이 낫다 등 뭔가 효과가 중구난방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효과라는 걸 검증하기 전에 우선 숙취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숙취는 국어사전에서는 다음 날까지 깨지 않는 취기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행오버라고 하는데요. 행오버라는 영화도 있을 정도로 전 인류적으로도 익숙한 개념이죠. 슴살 넘은 성인이라면 신입생 환영에 날카로운 폭음의 추억은 하나씩 있을 정도로 술 먹고 잔 다음날 지끈거리는 심한 두통,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속이 막 메스껍더니 인간 파전 메이커가 되게 하는 구토, 그리고 푸푸스스 폭풍설사,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버리면 술병이 났다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골아픈 진짜 골아픈 케이스네? 숙취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딱 이게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의 정설로는 알코올을 분해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이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아세트산 때문이라든지 알코올 자체 등등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같이 동반되게 되고, 그런 염증 반응과 함께 신경세포 내부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방해가 되면서 등등등등 이렇다 저렇다 등등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숙취를 컨트롤하려면 이 알코올과 함께 딸려오는 여러가지 잡것들을 같이 다스려 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때 숙취 해소제가 딱!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숙취 해소제 뒤편의 성분명을 보시면 숙취 해소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예 없습니다. 혼합 음료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액상 추출차, 가끔 탄산음료, 진짜 탄산음료? 호들?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숙취 해소제 같은 거는 처음부터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제품도 숙취 해소제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약으로서 인정받은 제품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는 의학 잡지에서는 전통적 방법이든 보편적 방법이든 간에 숙취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또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일한 방법은 그냥 술 안 먹고 마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리고 2010년 발표된 숙취의 치료와 예방에 관해서 리뷰한 논문에도 숙취 해소 방법으로 알려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시키도록 해주는 방법뿐인데, 지금 존재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인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아니, 그럼 실제로 효과를 보는 건 뭐냐?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수액입니다. 수액.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 부산물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알코올 자체를 줄여버리면 되는데, 피에 물을 타서 알코올을 묽게 만들고 소변이 나오게 해가지고 알코올을 배출시킴으로써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곁다리로 포도당 같은 당분을 섭취해주면 알코올을 많이 마셨을 때 숙취 말고도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같이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수분 섭취와 당분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숙취 해소제 같은 제품 말고도 갈갈갈갈갈 갈 아픈 배라든지 초코우유 한 거 큰 팩이라든지 이온 음료 한 사발이라든지 이런 걸 마시고도 숙취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아니, 그럼 헛개나무 추출물? 특허받은 음료?
음료? 식약처 허가? 이런 거 다 뭐지? 유명한 여엘 같은 경우 숙취해소제로서 특허를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의학적 연구 결과로 보기에는 모자란 점이 좀 많은데요. 인체 실험은 주관적인 설문조사로 진행을 했고 참여자 숫자도 각각 비교 대조군 합쳐서 30명을 넘지 못하고 딸랑 5명, 6명 정도만 참여한 굉장히 소규모 연구고요. 각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균일한지 연령대가 균일한지 다른 요인은 배제가 됐는지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니고 통계적인 분석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거랑 임상에서의 검증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숙취에 대한 게 아니라 간을 보호하는 성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뭐 성분 배합이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라든지가 대부분이고 헛개 추출물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연구마다 참여자 숫자가 신뢰성을 답보하기에는 모자라는 편이에요. 해외에 발표된 논문도 뭔가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다고 보기는 애매하게 나오긴 했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정석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약,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약처럼 인정할 만한 연구는 없다는 거죠. 아니 난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럼 사실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물론 효과가 아예 빵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분 섭취와 수분 공급이 숙취 컨트롤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료에는 자연스럽게 당분이 단위 용량당 많이 들어있는 편이어서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는 있죠. 콩나물과 숙주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리고 배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아스파라긴산이나 뭐 여러 추출물들도 어쩌면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다만 이 모든 숙취해소제라는 음료의 효과는 최대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엄청 효과가 좋다 진짜 짱이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해도 그냥 병원에 들어누워가지고 포도당 주사 딱 꽂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다. 포도당 미만잡 개인차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효능이 다른 제품을 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종합하자면 숙취해소제 약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효과가 보장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효과가 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워서 포도당 주사 맞는 거 미만잡 충분한 수분 섭취랑 당분 섭취 그리고 그냥 술 먹지 마요. 그리고 이건 팁이긴 한데요. 술 먹고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타이레놀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진통제를 피해서 먹어야 합니다. 뭐 서스펜 뭐 어쨌든 펜 같은 게 들어간 약들요. 술 분해하는 기능하고 타이레놀 분해하는 기능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술 먹은 채로 이런 타이레놀 같은 걸 먹으면 간에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단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등 같이 이런 기전이 좀 다른 약들은 가능합니다. 뭐 물론 사실 병원 가면 다 커버돼요. 다 커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일 또 술 먹어야 되는데